안녕하세요. 정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이혼 신고까지 유의하실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협의이혼 절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10분짜리 영상만 따라오셔도 협의이혼 절차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먼저 협의이혼 절차에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간 이혼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부 쌍방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나 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경과한 후에 법원이 확인 기일을 지정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부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이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두 당사자의 이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잘 협의되었는지, 이 두 가지만 법원이 확인을 하고 기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 또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쫓기듯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몸만 나가라, 그럼 이혼해 줄게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다 포기하겠다라고 각서를 쓰거나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불리한 내용의 각서나 재산분할 협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될 경우에 법원은 재산분할 포기 또는 분할 협의의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진의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숙고해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앞서 든 사례에서처럼 재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거나 진지한 논의가 없이 명목상의 각서 또는 협의서만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그 협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재산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재산분할 협의는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 그 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실 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서 인증이라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미는 더해지지만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약속대로 협의 이혼이 완성된 경우에 한해서 재산분할 협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즉,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는데 결국 협의 이혼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무산되거나 재판 이혼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협의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었구나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겠죠. 첫 번째 단계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도 비치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양식을 찾는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광고가 좀 뜨다 보니까 저는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협의 이혼을 검색합니다. 바로 두 번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연관 검색어가 뜨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이 바로 뜨죠.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성자녀가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한글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양식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위 당사자 사이의 진의에 따라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 이사가 확인되었다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이제 법원에 이혼 이사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첨부 서류를 살펴보시면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라 라는 것이고요. 주소지 가나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서류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남편이죠. 남편 이름 땡땡땡 치고 주민번호 작성해 주시고요. 주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차피 첨부 서류로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기준지가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혼인관계 증명서인데요. 등록기준지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등록기준지란이 있죠. 여기 기재된 주소를 등록기준지로 적으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성명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적으시고 연락처도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날짜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인 남편과 아내 성명 쓰시고 이제 서명 또는 날인 관할 법원을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인데요.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제출하면 이제 사건 번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당사자 이제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어머니 성명 주민번호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협의 내용 친권자 양육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이제 체크하시는 겁니다. 일단 자녀 성명 그리고 성별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혼 이후에는 부모가 이제 서로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과 동거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양육자를 정하게 되죠. 부 또는 모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친권자는 누구로 정하기로 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친권자의 개념에 대해서 친자 관계와 이제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고 더 이상 내가 자녀들의 친권자가 아니게 되면 이것이 마치 아이들과 나의 친자 관계가 끊긴 것처럼 큰 상실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과의 친자 관계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권이란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나 계약상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자로서 동의해 주거나 결정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자 관계랑은 다른 것이고요. 친권 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해도 되나요? 네,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하고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편하죠.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의 법률행위나 계약상 행위를 할 때마다 비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상황이 좀 불편하죠. 항상 실시간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양육자와 친권 행사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간혹 이제 아버지들이 이혼 이후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상황에서 친권마저 다 엄마한테 가게 되면 더 이상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아무 권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때문에 공동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협의하기도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 때문에 통상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면접 교섭권이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동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비양육자는 이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제 끈끈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그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들의 면접 교섭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매월 몇째 주, 둘째, 넷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을 어디에서 인도하고 또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첨부 서류로는 부모의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부동산 등기부나 임대차 계약서,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 시점에 정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 변경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 생활 여건이나 교육, 복지 등을 위해서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두 부모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도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떠한 판단이 자녀를 위해 보다 적절할 것인가, 아이들의 입장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작성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서류를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인터넷에 관할 법원 찾기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하신 곳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두 당사자에게 이혼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확인 기일을 지정하는데요. 이때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야 되고요. 법원이 확인 기일을 지정할 때는 이 숙려 기간을 경과한 그 이후에 날짜 2개를 잡아줍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주는 거예요. 법원이 지정한 이 2번의 확인 기일에서 2번 모두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또는 한 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회 모두 불출석된다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확인 기일에서 두 당사자가 모두 출석했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이사를 확인받았다면 법원은 이혼 이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법원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이혼 신고를 진행하시면 이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혼 신고는 이제 관할 구청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법원이 진행하는 협의 이혼 의사 신청이나 확인 기일 출석은 두 당사자 모두 해야 되지만 관할 구청에 대한 이혼 신고는 두 당사자 중 한 명의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지참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요. 만약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에 의한 이혼이나 판결에 의한 이혼은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과했다, 그러면 이혼 신고를 접수할 수 없고 다시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오늘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더 탄탄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이 채널을 유지하는 소중한 힘입니다.